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월 34일 토요일 해외 축구 26경기 칼리아리 칼초 vs AC 밀란. 이 경기는 컷으로만 보면 칼리아리가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하고 AC 밀란이 3백과 중원을 활용해 탈압박을 노리는 구도지만 실제 승부의 키는 체력과 간격 관리에 있다. 칼리아리는 시즌 내내 중원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상대를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려 했지만 그 대가로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 경기 초반에는 폴로르쇼가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진 압박과 세컨볼 경쟁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왕복 거리가 길어지면서 발이 무거워지는 장면이 분명히 포착된다. 수비형 미드필더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중원 전체가 함께 내려와 블록을 다지는 대신 어정쩡한 위치에 서서 압박도 라인 유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태로 무너진다. 바로 이 순간이 AC 밀란이 노릴 지점이다. 모드리치는 뒤에서 압박 한 줄을 가볍게 피한 뒤 플리식 쪽으로 첫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플리식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과 짧은 터치로 수비수를 끌고 다니며 두 번째 전진 패스를 준비할 것이다. 칼리아리의 미드필더들이 이미 기동력을 잃고 라인 사이 간격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플리식은 그 틈을 정확히 읽고 전진 패스를 박스 근처까지 찔러 넣을 수 있다. 히메네스는 그 전진 패스를 받기 위해 수비 뒷공간과 라인 사이로 오가며 움직임을 반복할 것이고 한번 타이밍이 맞는 순간에는 칼리아리 센터백들이 누구를 잡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AC 밀란 공격진이 자유로운 슈팅 각을 확보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 있는 구조다. 칼리아리는 보렐리를 활용해 롱볼과 세컨볼 패턴으로 밀란의 3백을 흔들려 하겠지만 중원에서 이미 힘이 빠진 상태라면 세컨볼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폴로르쇼와 에스포지토가 연속해서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는 구간에서는 나름의 위협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공을 잃는 순간에는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AC 밀란 입장에서는 굳이 전반부터 무리하게 몰아붙이기보다 칼리아리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승부처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에는 다소 센터라인 공방 위주로 흘러갈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칼리아리의 미드필더 라인이 기동력을 잃고 AC 밀란의 전진 패스와 침투 패턴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리아리가 홈에서 세트피스나 보렐리의 한 방으로 반격을 시도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체력 분배, 미드필더 간격 관리까지 고려하면 AC 밀란 쪽의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종합하면 중원 압박 라인의 높이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간격 문제, 그리고 그 틈을 공략할 수 있는 AC 밀란의 패스 퀄리티를 감안했을 때 승부의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AC 밀란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칼리아리는 전방 압박과 중원 밀도를 높이려는 의도는 좋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과도한 커버 범위를 떠넘기면서 후반 승부처에서 기동력을 잃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AC 밀란은 모드리치와 플리식이라는 확실한 전개축을 통해 라인 사이 공간만 보이면 곧바로 전진 패스를 연결해 박스 근처에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체력과 간격 관리에서 뒤처지는 칼리아리가 AC 밀란의 패스 퀄리티와 침투 패턴을 90분 내내 막아내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AC 밀란 승리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칼리아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툴루즈 FC vs RC 랑스. 이번 경기는 단순히 3백 vs 3백의 대칭 구도가 아니라 같은 형태 안에서 얼마나 완성도 높은 공격 템포와 세트피스 패턴을 갖추고 있는지가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다. 툴루즈는 마그리아 보 소어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전환 속도와 수비 라인 간격 관리에서 드러나는 불안 요소가 만만치 않다. 특히 윙백이 전진한 뒤 공을 잃는 순간 뒤에서 커버하는 3백 간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이때 상대가 빠르게 전진 패스를 넣으면 박스 근처까지 쉽게 진입을 허용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랑스는 이미 28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공격력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세트피스를 결합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그림을 자주 연출한다. 토뱅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방향 전환을 시도하면 사이드는 뒷공간과 박스 안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실라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파포스트 침투를 통해 공중전을 장악한다. 이 과정에서 툴루즈 수비는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 집중도가 떨어지고 두 번째 볼에서 랑스에게 계속 공격권을 내주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너킥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랑스는 미리 준비된 세트피스 패턴을 가동해 파포스트 침투와 컷백, 세컨볼 슈팅까지 맞물리는 장면을 만들고 있고 이는 단순히 운에 기대는 수준이 아닌 전술적인 무기라고 봐야 한다. 툴루즈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하더라도 세트피스와 세컨볼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받게 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과 체력이 동시에 떨어지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랑스가 전방에서 압박과 빠른 패스 교환으로 리듬을 잡는다면 중반 이후부터는 툴루즈 수비가 조금씩 밀리면서 박스 근처에서 여유있는 슈팅 각을 허용하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툴루즈가 홈에서 역습 한두 번으로 반격을 시도할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템포와 세트피스 퀄리티, 벤치 깊이까지 감안하면 한두 번의 역습만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툴루즈 수비가
랑스의 공격 퍼포먼스를 90분 내내 감당해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압축되는데 현재까지의 득점력과 세트피스 위협을 놓고 보면 랑스 쪽으로 답이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랑스가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로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고 이후에는 볼 소유와 템포 조절을 병행하며 스코어 관리까지 겸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때문에 이 경기는 툴루즈가 홈에서 버티기보다는 랑스의 파상 공세와 세트피스 한두 방의 균형이 깨지는 그림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1, 2번 경기는 단순한 대등한 맞대결이라기보다 고출력 공격력과 세트피스 파워를 갖춘 팀과 수비 조직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팀의 만남에 가깝다. 툴루즈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버티기에 나서겠지만 라인 간격과 전환 수비의 완성도를 고려하면 랑스의 높은 득점력을 90분 내내 막아내기에는 부담이 큰 구조다. 반면 랑스는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 그리고 코너킥을 비롯한 세트피스에서 준비된 패턴을 통해 언제든지 스코어를 움직일 수 있는 카드들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전술적 상성과 공격 완성도, 세트피스 위협까지 모두 합쳤을 때 랑스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한판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툴루즈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라요 바이카노 vs 헤타페 CF. 이 경기는 라요의 적극적인 측면 활용과 이선 연계가 파이브백에 의존하는 헤타페의 수비 블록을 어떻게 흔들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라요는 우나이 로페즈가 후방과 이선을 잇는 축으로 공을 받아두면서 28라존 쪽으로 볼을 전개해 측면에서 1차 위협을 만든 뒤 중앙으로 볼을 다시 당겨오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28라존이 터치라인을 타고 내려가다 안으로 파고들며 수비수를 한두 명 끌고 가면 그 사이에 호르헤데 프루토스가 박스 안과 하프스페이스 사이를 오가며 슈팅 각을 만드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래서 라요 입장에서는 단순히 크로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컷백과 짧은 패스를 섞었으며 헤타페의 박스 안 수비를 흔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키가 된다. 반면에 헤타페는 마요랄과 아드리안 리소투톱에 롱볼을 붙여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라요가 중원에서 숫자를 맞춰놓고 세컨볼 경쟁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면 전방까지 볼이 깨끗하게 전달되는 빈도는 많지 않을 수 있다. 아란바리가 중원에서 부딪혀주고 라인을 보호하려 해도 측면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많아지면 중앙 미드필더 한두 명이 감당해야 할 공간이 넓어져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여지가 커진다. 그래도 헤타페는 세트피스와 마요랄의 결정력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요가 수비에서 컨선트레이션을 잃는 순간 한 방을 내줄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놓고 보면 라요가 홈에서 주도권을 쥔 채 볼을 소유하고 측면 돌파와 컷백을 통해 박스 안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교체 카드 싸움에서도 라요가 이선 자원 교체를 통해 활동량과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후반전 들어 템포가 떨어지는 헤타페와의 대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때문에 이 경기는 라요가 전후반을 통틀어 꾸준히 압박과 공격 시도를 이어가고 헤타페는 역습과 세트피스 위주로 간헐적인 반격을 노리는 양상이 반복될 확률이 크다. 라요가 선제골을 가져오는 순간부터는 헤타페가 라인을 조금 더 올릴 수밖에 없고 그 틈을 이용해 라요의 측면 역습과 박스 앞 패턴 플레이가 더 위협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리가 특유의 타이트한 분위기와 양팀 모두 수비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는 흐름보다는 라요가 흐름을 잡고도 전체 득점은 과도하게 폭발하지 않는 방향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결국 홈에서의 자신감, 측면 돌파 루트, 교체 자원 퀄리티까지 합쳐보면 라요 승리 그림 쪽으로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매치업이다. 일라요는 28라존과 호르헤데, 프루토스를 앞세운 측면 하프스페이스 공략 루트가 잘 정리되어 있고 우나이 로페즈를 통해 경기 템포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헤타페는 파이브백과 역습의 기대는 구조 속에서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전개를 반복하고 있어 라요처럼 패턴이 정리된 공격을 상대로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홈 어드밴티지, 교체 자원까지 함께 놓고 보면 이번 경기는 라요 승리 시나리오를 우선으로 가져가는 쪽이 더 설득력 있는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라요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브리즈번 로어 FC vs 웰링턴 피닉스 FC. 이번 경기는 브리즈번 로어의 이선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웰링턴 피닉스의 무너진 수비 간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찢어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브리즈번 로어는 비디기 중원에서 1차적으로 흐름을 잡아주고 호어와 클레인이 번갈아 라인 사이 공간을 점유하면서 피닉스의 미드필더 수비 라인 사이에 생기는 틈을 계속 노릴 것이다. 특히 클레인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드는 타이밍 감각이 좋아 피닉스가 수비 조직을 조금만 느슨하게 가져가도 그 틈을 절묘하게 파고들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웰링턴 피닉스 입장에서도 나가사와의 빌드업과 아르멘토나린의 속도를 활용한 역습은 분명히 위협적인 카드지만 그 과정에서 라인이 길어지고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그래서 피닉스가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은 동시에 브리즈번 로어에게 역습과 전진 패스를 통해 하프스페이스를 찢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양날의 검 같은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브리즈번 로어는 홈에서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할 수 있는 팀이고 비디기 수비 앞에서 세컨볼을 회수해 다시 공격 전환을 이어주는 역할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피닉스의 단발성 역습을 어느 정도 흡수해낼 수 있는 구조다. 반면에 피닉스는 수비와 미드필더가 함께 내려서지 못하고 한 줄씩 따로 움직이는 장면이 많아
브리즈번 로어의 이선 침투와 컷백 패턴에 계속해서 뒷북 대처를 할 위험이 크다.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브리즈번 로어가 볼 점유율을 길게 가져가며 상대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피닉스의 수비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질 것이고 그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클레인의 득점 기대값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닉스가 나가사와의 킥 능력과 아르미엔토의 킥 정확도를 활용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변수가 전체 흐름을 완전히 뒤집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브리즈번 로어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서 맞불을 놓기보다는 피닉스의 느슨한 수비 간격이 드러나는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전진 패스와 침투 패턴으로 확실한 찬스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결국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의 격차,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공격 패턴의 완성도 차이가 점점 누적되면서 시간대가 갈수록 브리즈번 로어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브리즈번 로어가 홈에서 경기 템포를 주도하고 웰링턴 피닉스의 구조적인 수비 불안이 계속 노출되는 그림이 나온다면 스코어 라인은 브리즈번 로어가 득점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특히 클레인이 피닉스에 벌어진 수비 미드필더 간격을 연속적으로 공략해 팍스로 침투하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이 경기는 언제 브리즈번 로어가 선제골을 넣느냐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1 브리즈번 로어는 중원에서부터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클레인의 침투와 호의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찢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웰링턴 피닉스는 수비 미드필더 간격과 팍스 주변 공간 관리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어 경기 내내 라인 간격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결국 수비 조직력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경기로 브리즈번 로어가 홈에서 흐름을 틀어주고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리즈번 로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코모 1907 vs 우디네세 칼초. 이 경기는 코모의 전방 침투와 우디네세의 무너진 하이라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다. 코모는 두비카스니코 파스보이보다 삼각 편대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오프 더볼 움직임을 통해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를 흔들어 놓는 데 강점을 지닌다. 두비카스가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등을 지고 볼을 지키는 순간 니코파스는 전개축을 잡고 보이보다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3단 콤비네이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우디네세는 3백으로 하이라인을 유지하지만 전방 압박이 한번 헛돌면 세컨 커버가 없어 뒷공간이 통째로 열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코모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을 과하게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전환 속도에 집중해 우디네세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이다. 니코파스가 상대 빌드업의 방향을 읽고 패스 코스를 차단하는 순간이 나온다면 곧바로 두비카스에게 전진 패스를 꽂고 그 다음 템포에서 보이보다의 타이밍 침투를 활용해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드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우디네세의 윙백이 공격 가담 후 제때 복귀하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코모의 측면 자원들이 넓어진 사이드 공간을 활용해 크로스와 컷백 루트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여지도 크다. 반면 우디네세는 이게르 브라보의 움직임을 활용해 뒷공간을 노리려 하겠지만 중원에서의 패스 선택이 단조롭고 칼스트렘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순간에는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3백의 하이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팍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를 모두 내주면서 코모에게 연속적인 슈팅 기회를 허용할 위험이 크다. 코모는 세트피스에서도 두비카스의 제공권과 보이보다의 위치 선정으로 우디네세의 애매한 마킹 전환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 전반에는 우디네세가 체력과 활동량으로 버티려고 하겠지만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있고 한번 타이밍 침투를 허용하는 순간 경기 분위기가 급격히 코모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후반 60분 이후에는 우디네세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파울로 끊는 장면만 늘어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면 코모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몰아붙이기보다는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 하이라인 뒤로 보이보다의 침투 각만 꾸준히 살려도 득점 기대값을 계속해서 높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우디네세가 라인을 올리면서도 세컨 커버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약점 때문에 코모의 오프 더블 움직임과 역습, 템포가 누적될수록 홈팀 쪽으로 스코어가 기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이리 경기는 코모가 특별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구도다. 우디네세의 3백은 라인을 올리면서도 보호장치가 부족해 코모의 타이밍 침투와 역습 한 방에 언제든지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상태다.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코모가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만 유지해준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골 찬스와 스코어 모두 코모 쪽으로 조금씩 더 기울어지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코모 승주력. 핸디핸디 승 강축. 언더보브 추천. 에스턴 빌라 vs 노팅엄 포레스트. 이번 경기는 단순히 4-4-2와 4-2-3-1이 맞붙는 기본 포메이션 싸움이 아니라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 얼마나 공격 방향을 직선적으로 가져가며 세컨라인 활용을 극대화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아스톤 빌라는 전반에는 비교적 조심스럽게 경기 흐름을 읽다가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 전환으로 스위치를 올리는 팀 컬러를 갖고 있다. 부엔디아가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며 반복적으로 낮은 크로스를 시도하면 노팅엄 수비는 라인을 유지하기보다 본능적으로 골문 쪽으로 물러서며 페널티 박스 안에 숫자를 쌓게 되는 흐름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크게 살아나는 카드가 바로 틸레만스의 세컨라인 침투다. 박스 안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는 순간 틸레만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면 노팅엄 수비가 정비되기도 전에 박스 앞에서 날카로운 슈팅 각이 열리고 한 번만 방향이 제대로 맞으면 곧바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진다. 로저스는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공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 중원에서 측면까지 이어지는 패스를 받는 즉시 전진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부엔디아와 틸레만스가 활용할 공간을 넓혀준다. 노팅엄은 깁스 화이트와 허드슨 오도이, 이고르 제수스를 활용한 역습 카드로 맞불을 놓겠지만 점유를 길게 가져가며 박스 앞을 지배하는 경기보다는 상황에 맞춘 대응에 가까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가 후반 승부처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직선적인 공격을 전개할 때 더블 볼란치 앞뒤 간격과 박스 외곽 하프 스페이스 관리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소로 남는다. 한번 수비 블록이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간 뒤에는 세컨드 라인에서 튀어나오는 틸레만스를 어느 쪽에서 누구의 마킹으로 책임질지 애매해지는 순간이 생기고 이때 슈팅 허용 각이 벌어지면 실점 가능성이 급격히 커진다. 아스톤 빌라는 교체 카드를 통해 후반 중반 이후에도 측면 스피드와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노팅엄은 상대보다 교체 자원의 폭이 다소 좁아 라인 유지와 압박 강도가 조금씩 떨어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톤 빌라의 직선적인 공격 전환과 세컨라인 활용이 더 자주, 더 깊게 박스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노팅엄 수비는 점차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노팅엄이 역습 한두 번으로 스코어를 흔들 여지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후반 승부처에서의 결정력, 교체 싸움까지 고려하면 홈팀 쪽으로 기대값이 더 기울어지는 그림이 자연스럽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직선적으로 몰아붙이는 아스톤 빌라의 공격 패턴과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틸레만스의 움직임이 노팅엄 수비 블록을 얼마나 자주 깨뜨리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1이번 경기는 이름값이나 단순 포메이션 싸움이 아니라 후반 승부처에서 누가 더 직선적인 공격으로 상대 박스를 후벼 파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한판이다. 아스톤 빌라는 부엔디아의 측면 침투와 로저스의 볼 운반, 틸레만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하나의 패턴으로 엮어 후반의 스코어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반면 노팅엄은 역습 한두 번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 유지와 박스 앞 세컨드 커버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풀타임 기준으로는 아스톤 빌라 승리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스톤 빌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셀타 비고 vs 발렌시아. 이 경기는 순위표에서 여유를 확보한 셀타 비고와 강등권 바로 위에서 버티고 있는 발렌시아의 심리와 전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한판이다. 셀타 비고는 파블로 듀란과 이아고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한 간결한 공격 루트를 통해 적은 터치로도 박스 근처까지 거리를 좁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라익스 모리바가 중원에서 압박을 한번 풀어낸 뒤 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투입하는 순간 듀란과 아스파스는 수비 라인 사이와 뒷공간을 번갈아 파고들며 수비 간격을 흔들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반면 발렌시아는 올 시즌 내내 26실점, 17위라는 숫자가 상징하듯 수비 조직에서 불안한 장면을 반복해왔고 강등권 18위 지로 나와 승점 1점 차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이 경기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지나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블록을 내리고 버티려 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원과 측면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면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고 3백과 중원 조합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가져가다가 모리바의 전진 패스를 기점으로 한두 번 속도를 끌어올리는 패턴만 제대로 살아나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홈팬들의 응원이 더해지는 순간 셀타비고 선수들은 전방 압박 강도를 한 단계 더 올리며 발렌시아의 빌드업 실수를 유도하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프리킥, 코너킥 등 세트피스 찬스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발렌시아는 우고 듀로의 역습 한 판과 세트피스로 맞불을 놓을 여지가 있지만 수비적으로 이미 흔들린 시즌을 보내는 상황이라 한번 실점한 뒤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먼저 날카롭게 찬스를 마무리하느냐의 싸움인 동시에 실점 이후 멘탈과 조직력을 더 오래 유지하는 팀이 누구냐를 가르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 완성도, 홈에서의 경기력, 그리고 간결한 공격 루트의 효율성을 모두 묶어서 본다면 승리 가능성에 저오른 셀타비고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는 그림이다. 1셀타비고는 3백과 간결한 공격 루트를 바탕으로 홈에서 상대를 눌러붙이는 힘을 갖춘 팀이고 파블로 듀라니아고 아스파스 일라익스 모리바 축을 중심으로 리듬감 있는 전개가 가능한 전력이다. 반면 발렌시아는 강등권 바로 위에서 버티고 있는 순위 상황 속에서 26실점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듯 수비 불안과 멘탈 부담을 동시에 안고 이번 경기에 나선다.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오늘 경기는 셀타비고가 홈의 기세와 공격 효율을 앞세워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게 그려지는 한판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셀타비고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제노아 CFC vs 피사 SC. 이 경기는 누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박스 안과 하프 스페이스를 더 촘촘하게 관리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피사는 이번 시즌 내내 수비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이 쉽게 열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피사가 리그 19위까지 추락한 것은 단순히 운이 따르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수비 구조 자체가 실점을 부르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이런 불안한 수비 조직을 상대로 제노아의 플레이메이커 스탄치우가 하프스페이스 지역으로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며 전진 패스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스탄치우가 박스 앞 라인 사이에서 공을 잡는 순간 콜롬보는 니어 포스트와 페널티 스팟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수비 시선을 끌고 그랜베크는 박스 바깥에서 세컨볼 슈팅을 노리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피사는 수비 라인이 흔들릴 때 라인 간 간격을 다시 좁히는 속도가 느려 한번 막아낸 듯 보여도 두 번째 세 번째 슈팅을 연달아 허용하는 위험한 구도가 자주 만들어진다.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개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피사 선수들이 라인 간 간격과 박스 커버 문제를 계속해서 노출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제노아 입장에서는 홈에서 상대의 이런 약점을 정면으로 겨냥해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볼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며 경기를 설계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피사가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라인 유지력을 고려하면 경기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무게감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종합적으로 전술, 구조, 수비, 안정감, 하프스페이스 활용도까지 모두 합쳐보면 이번 매치는 제노아가 경기 주도권과 스코어를 동시에 줄 가능성이 더 높은 구도다. 1, 2번 경기는 단순히 홈팀이 강해서 이긴다는 수준이 아니라 수비 조직과 박스 커버, 하프스페이스 활용도에서 두 팀의 완성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제노아는 스탄치우를 중심으로 한 하프스페이스 장악, 콜롬보의 박스 안 움직임, 그랜베크의 세컨볼 대처가 하나의 패턴으로 엮여 있어 피사의 불안한 수비를 상대로 꾸준히 슈팅 볼륨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대로 피사는 시즌 내내 정리되지 않은 수비 간격과 박스 안 커버 문제를 반복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그 허점을 메우지 못한다면 제노아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제노아 승주력, 핸디핸디승 강축, 언더 추천, 사스올로 파르마 vs 칼초 1913. 이번 매치는 공격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 그리고 전환 타이밍을 잡는 능력에서 사스올로와 파르마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구도다. 사스올로는 포백을 앞세운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볼로카가 중앙에서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주며 공격과 수비를 연결한다. 피나몬티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버티는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묶어두고 떨어지는 볼을 보드랍게 처리해 2차 공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좋아 세컨볼 상황에서 항상 위협적이다. 베라디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왼발로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가져가며 파르마의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뒤엉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 수 있는 카드다. 파르마는 측면 압박 강도는 나쁘지 않지만 한번 중앙으로 라인이 몰리는 순간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 틈을 타 상대에게 중원과 하프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때 볼로카가 중앙에서 압박을 한번 흡수한 뒷측면 혹은 하프스페이스로 방향을 전환하면 파르마의 수비 간격이 더 넓게 벌어지면서 한 번에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파르마가 시즌 내내 단 11득점에 묶여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스올로의 포백 수비를 상대로 꾸준히 찬스를 만들며 멀티 득점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펠레그리노와 베르나베의 개인 능력에 기대 세트피스나 역습 상황에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사스올로는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전반부터 볼점유와 지역 점유를 높게 가져가며 파르마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려 할 것이다. 전개 과정에서는 볼로카가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베라디가 하프 스페이스로 안쪽 침투를 가져가면 파르마 수비는 한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반대 전환을 뒤늦게 따라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르마의 윙백과 중원 라인은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포백이 아닌 3백 구조 특성상 좌우 커버 범위까지 넓어져 실점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사스올로는 앞서 나가는 스코어를 만들 경우 후반에는 라인을 과도하게 끌어올리지 않고 중원에서 경기를 잠그면서 역습 위험만 남겨두는 운영으로 경기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파르마는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조금씩 올려야 하는 입장이라 뒤 공간을 더 크게 노출하게 되고 이 구간에서 베라디와 교체로 들어오는 측면 자원들이 다시 한번 속도 싸움을 걸어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흐름은 사스올로가 공격 템포와 전환 타이밍을 쥐고 파르마는 수비 블록이 한번 흔들릴 때마다 실점 위기를 맞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 스코어 양상 역시 사스올로가 실점 리스크를 크게 키우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득점을 가져가며 파르마의 빈약한 득점력이 결과를 뒤집지 못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는 매치업이다. 1사스올로는 포백 수비를 중심으로 중원 전환 플레이까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팀이고 파르마는 시즌 내내 낮은 득점력과 뒤엉킨 하프 스페이스 커버로 어려운 경기를 반복하고 있다. 파르마가 측면 압박으로 버티더라도 중앙으로 라인이 몰리는 순간 볼로카의 전환 패스와 베라디의 안쪽 침투, 피나몬티의 박스 장악력이 그대로 연결되면 실점 위험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사스올로 승주력, 핸디핸디승 강축, 언더 추천. 1월 4일 일요일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vs 벌리. 이 경기는 3백 대 3백의 대칭 구도 속에서 누가 더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빠른 역습 전개를 보여주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브라이튼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너무 높게 올리기보다는 3백과 중원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탈취하고 하인세로드를 거쳐 전방으로 속도를 끌어올리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하인세로드는 미드필더 진영에서 한 박자 빠른 전환 패스를 구사하는 유형이라
벌리가 전진 압박을 시도하는 순간 그 뒤편에 생기는 공간을 정확히 겨냥해 패스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루다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수비 뒷공간을 향해 폭발적으로 파고드는 타입이라 하인세로드의 킬패스와 그루다의 침투가 맞물리는 순간 벌리 수비는 단번에 균열이 날 수 있다. 웰백은 전방에서 수비를 등지고 버티면서 세컨볼과 연계 플레이를 책임지고 동시에 중앙 수비를 끌어내면서 그루다에게 더 넓은 러닝 코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반면 벌리는 브로야에게 롱볼과 전진 패스를 투입해 세컨볼을 노리는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브라이튼 3백의 1차 대인 방어가 견고할 경우 2차 가담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공격이 끊길 가능성이 크다. 불은 라르센이 개인 기량으로 측면에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팀 전체 라인이 길어지는 구간에서는 그 장면 하나를 살리기 위해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벌리가 공격적으로 나가다 공을 잃는 순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 하인세루드가 자유롭게 볼을 잡을 여지가 생기고 그 뒤에는 이미 그루다가 라인 뒷공간을 향해 스타트를 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벌리의 최종 수비진은 브라이튼의 날카로운 역습 전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한 박자씩 뒤쫓는 입장이 될 공산이 크다. 3백 구조 특성상 한 명이 타이밍을 잘못 끊으면 나머지 두 명 위로 공간이 크게 열리는데 브라이튼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연습이 잘 되어 있는 팀이라 벌리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브라이튼은 단순히 빠르게 치고 나가기만 하는 팀이 아니라 역습 상황에서도 하인세루드가 한번 템포를 조절해주면서 최적의 패스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 있어 마무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벌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아도 3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브라이튼의 이선 자원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슈팅 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브라이튼이 수비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면서 역습과 전환 상황에서 더 많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벌리가 점유율 일부를 가져가더라도 최종 수비 라인 D가 계속해서 열리는 구조라면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 부담은 벌리 쪽으로 더 크게 쌓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3백 안정감과 역습 설계, 키플레이어 조합에서 브라이튼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벌리는 경기 내내 뒤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버텨야 하는 입장에 가깝다. 일브라이튼은 3백과 하인세로드 그루다로 이어지는 역습축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안정된 수비와 날카로운 전환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벌리는 브로야와 브룬 라르센의 개인 기량에도 불구하고 라인 간격과 전환 속도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약점 때문에 브라이튼의 선수비 후역습 패턴을 끝까지 버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브라이튼의 역습 한판과 벌리 수비의 불안정함이 격차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승부의 무게중심 역시 브라이튼 승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라이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울버햄튼 vs 웨스트햄 이 경기는 수비 불안에 시달리는 울버햄튼과 파케타를 중심으로 포켓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웨스트햄의 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울버햄튼은 3백을 바탕으로 윙백 라인을 높게 세우며 공격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만 현재 실점 페이스와 순위를 보면 수비 조직이 전혀 정돈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경기당 2.16 실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라인 간 간격 관리와 박스 안 집중력, 전환 속도까지 복합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반면 웨스트햄은 루카스 파케타가 중원과 이선을 자유롭게 오가며 수비를 끌어당기고 그 순간 윌슨과 제로드 보웬이 상대 수비 라인 뒤 포켓 공간을 정확하게 물어뜯는 패턴이 매우 매끄럽게 돌아가는 팀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울버햄튼 수비는 파케타의 움직임에 낚여 라인을 벗어나거나 홀딩 미드필더 주변의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웨스트햄이 빠른 전환과 침투를 통해 박스 안에서 한두 번만 제대로 기회를 잡는다면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재 울버햄튼의 수비 컨디션이다. 또한 울버햄튼이 실점을 허용한 이후 라인을 올리며 승부를 걸려고 할수록 3백 뒤쪽과 윙백 뒷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며 웨스트햄에게 역습 찬스를 더 많이 내줄 위험이 커진다. 웨스트햄은 교체 자원 퀄리티에서도 앞서 있어 후반 들어서도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차이가 후반 막판 추가골 혹은 쐐기골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때문에 이 경기를 단순히 홈이니까 울버햄튼이라는 논리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수비 구조와 스쿼드 밸런스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웨스트햄 쪽이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된다. 결국 90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울버햄튼은 실점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면서도 실점을 반복하는 패턴을 고치지 못한 팀이고 웨스트햄은 파케타를 축으로 한 공격 패턴을 통해 꾸준히 찬스를 생산하는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웨스트햄에게 유리한 경기 양상이 펼쳐질 것이고 내용과 결과 모두 원정팀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할 수 있다. 1월 버햄튼은 리그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만큼 수비와 경기 내용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 홈 경기라고 해도 상대를 제어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 드는 상태다. 반면 웨스트햄은 파케타의 무브먼트를 중심으로 윌슨, 제로드 보웬이 포켓 공간을 파고드는 공격 패턴이 살아있고 교체 카드 퀄리티까지 감안하면 90분 내내 위협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이름값보다 실제 전력과 전술 완성도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며 웨스트햄 승리와 울버햄튼 패 결과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울버햄튼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CA 오사수나 BS 아틀레틱 빌바오
이번 매치는 3-4-3을 바탕으로 한 오사수나의 3백 구조와 4-2-3-1에서 박스2박스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빌바오의 패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오사수나는 기본적으로 부디미르를 향한 크로스와 세컨볼을 노리는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패턴을 선호하지만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라인 사이 공간 관리의 약점을 드러내온 팀이다. 3백과 윙백 사이 그리고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에 생기는 작은 틈을 상대가 집요하게 파고들면 한번 라인이 무너진 뒤에는 박스 주변 수비가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빌바오는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할 수 있는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다. 갈라레타가 후방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개 방향을 바꾸고 산세트가 라인 사이로 파고들며 패스를 받아 돌려놓는 순간 오사수나의 미드필더 마이너스 수비 라인 간 간격은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이냐키 윌리엄스가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채널을 가리지 않고 뒷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면 3백 수비 입장에서는 막힌 기준점을 잃고 한 번에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베렌게르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박스 앞에서 세컨볼과 컷백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위치를 잡을 수 있고 산세트는 다시 박스 안으로 침투해 추가 옵션을 만들어준다. 오사수나는 이런 박스2박스 전개를 메인 전략으로 쓰는 팀들을 상대로 박스 주변 지역에서 수비 라인이 계속 끌려다니며 세컨볼과 두 번째 패스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 사이 공간에서 갈라레타 산세트 조합이 공을 오래 소유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사수나의 3백과 윙백이 동시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 벤치는 후반 승부처에서 교체 타이밍을 잘 잡는 편이고 산세트 주변에 활동량이 많은 이선 자원을 추가 투입해 다시 압박 강도와 침투 속도를 끌어올리는 운영을 즐겨한다. 반면 오사수나는 후반으로 갈수록 3백과 윙백의 체력이 떨어지면 측면 폭기 속도가 늦어지고 박스 근처에서 파울로 끊는 빈도만 늘어나는 양상이 나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트피스와 리스타트 상황에서 빌바오가 두 번째, 세 번째 찬스를 이어가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된다. 전반에는 오사수나가 홈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초반 압박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라인 사이 간격과 박스 주변 응집력에서 빌바오와의 차이가 드러날 여지가 크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 빌바오가 교체 카드로 중원과 이선에 신선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구간에서는 오사수나의 수비 블록이 더 깊이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박스 앞 공간은 제대로 막지 못하는 모순된 장면이 나올 위험도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박스2박스 움직임과 라인 사이 점유에서 앞서는 빌바오가 오사수나의 구조적인 약점을 얼마나 꾸준히 공략하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매치업으로 보는 쪽이 더 설득력 있다. 이 경기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라인 사이 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매치업이다. 그 지점에서 갈라레타와 산세트, 그리고 이냐키 윌리엄스로 이어지는 빌바오의 패턴은 이미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 잡아있고 오사수나는 그 공식을 막아내기에는 구조적인 약점이 너무 뚜렷하다. 후반 교체 카드 활용과 전술 운영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스코어가 빌바오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갈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오사수나 패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오버 언더 추천, AS 모나코 vs 올랭피크 리옹. 이 경기는 공격의 축을 잃고 무게중심이 흔들린 AS 모나코와 킥 퀄리티와 세트피스를 앞세워 상대를 파고들 수 있는 리옹의 맞대결이다. AS 모나코는 홈에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골로빈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점유를 가져가며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비에르트에게 크로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아클리오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과 패스를 섞어 쓰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결국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나미노가 빠진 뒤로 이선에서 라인을 깨주는 움직임과 박스 근처에서의 마지막 연결 과정이 눈에 띄게 둔해졌기 때문에 점유에 비해 완성도 높은 찬스가 잘 나오지 않는 답답한 구간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반면 리옹은 사트리아노를 축으로 모레이라가 측면에서 1대1을 통해 파울을 유도하고 톨리소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프리킥 포인트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림을 노릴 것이다. 특히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얻어내는 프리킥마다 모레이라와 톨리소의 킥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프리킥 한두 번만 제대로 맞아도 경기 흐름을 통째로 가져올 수 있다. 모나코가 홈에서 밀어붙이기 위해 풀백을 동시에 올리는 순간 리옹은 역으로 그 뒷공간을 향해 빠른 전환 패스를 시도하면서 사트리아노와 이선 자원들의 침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AS 모나코가 볼을 더 오래 소유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진짜 득점 기대값은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더 많은 옵션을 가진 리옹 쪽에 실려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시간이 지날수록 AS 모나코는 골이 필요해 라인을 더 올릴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리옹은 모레이라와 톨리소의 킥을 통해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과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AS 모나코의 공격이 비에르트 타깃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흐를 경우 리옹 입장에서는 중앙 박스 수비에만 집중하면 되고 나머지는 파울 유도와 세트피스로 반격하는 패턴을 유지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모나코가 홈에서 한두 번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 전력 구성과 공격 밸런스를 감안하면 골로 이어질 확률은 이전보다 확실히 떨어져 있다. 반대로 리옹은 필드 플레이에서 막혔더라도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한 번, 두 번씩 슈팅 기회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득점 가능성은 꾸준히 유지되는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공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위치에서 킥을 때릴 수 있느냐로 승부가 옮겨가는 매치업이라 봐야 하고 그 부분에서 리옹 쪽이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쥐고 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공격의 축을 잃고 전개가 뻣뻣해진 AS 모나코보다 킥 퀄리티와 세트피스를 앞세운 리옹이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확실히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1AS 모나코는 여전히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고 라인을 높게 세우는 팀이지만 미나미노 이탈 이후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답답함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리옹은 사트리아노를 축으로 모레이라와 톨리소가 필드와 세트피스에서 모두 위협적인 킥을 공급하는 구조라 흐름만 타면 다득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와 득점 루트의 다양성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AS 모나코가 버티는 동안에도 리옹이 킥 퀄리티와 세트피스를 앞세워 결국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S 모나코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유벤투스 vs US 레체. 경기 주도권은 홈팀 유벤투스가 가져가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홈팀 유벤투스는 3백 빌드업으로 상대 1차 압박을 끌어낸 뒤 측면에서 중앙을 찌르는 전개를 자주 만든다. 그래서 코프 메이너르스를 오른쪽 측면 공간에 두고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레체가 4-1-4-4-1로 내려서면 겉으로는 중앙이 두꺼워 보이지만 옆으로 흔들릴 때 균열이 커진다. 특히 레체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끌려 나오는 순간 박스 앞 세컨드 라인이 비는 게 문제다. 홈팀 유벤투스는 그 타이밍에 일디즈가 포켓에서 공을 잡고 슈팅이나 스루 패스로 결정을 노릴 수 있다. 또한 오펜다는 라인 뒤를 향한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수비가 한 발만 늦어도 바로 치명타가 된다. 그래도 레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림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체크해야 한다. 원정팀 레체는 피에로티의 직선 돌파로 전환 한 방을 만들면 분위기를 바꿀 힘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체의 공격이 길어질수록 홈팀 유벤투스의 역습 칼날이 더 선명해진다. 홈팀 유벤투스는 코프 메이너르스가 안쪽으로 접어 들어오며 수비 시선을 끌고 바깥에서 추가 오버래핑을 만들어 폭을 다시 넓힌다. 이 반복이 누적되면 레체의 포백은 옆으로 벌어지고 중앙 2선 압박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제그로바의 1대1 돌파와 주앙 마리오의 측면 활력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에 한 골이 안 나와도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 유벤투스 쪽으로 쏠리는 흐름이 강해진다. 결국 이 경기는 인버티드 침투로 하프 스페이스를 찢는 홈팀 유벤투스의 전술 상성이 승부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전술 상성이 너무 선명해서 홈팀 유벤투스 쪽으로 손이 가는 매치업이다. 그래서 코프 메이너르스의 인버티드 침투가 한 번만 제대로 박히면 경기 흐름이 급격히 기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근물이며 초반 득점이 늦어져도 후반 교체 카드의 질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림을 주목해야 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유벤투스 승주력. 핸디승 강축. 언더보브 추천. 본머스 vs 아스널.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불안한 측면 하프 스페이스 수비 구조를 아스날이 측면 콤비네이션과 반대 전환 패턴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본머스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좁게 가져가 중앙을 닫는 데 집중하겠지만 상대가 측면에서 템포를 높이며 패스를 주고받을 때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오른쪽에서 부카요, 사카와 데클란 라이스가 터치라인을 따라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연속적으로 찌르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본머스의 측면 수비 조직은 그 압박을 끝까지 버티기 어렵다. 사카가 안으로 파고들며 드리블과 슈팅, 크로스까지 선택지를 열어두고 라이스가 바깥쪽에서 혹은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며 지원하면 본머스 풀백과 미드필더는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웨데고르가 하프 스페이스에 떠있는 상태로 패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본머스의 수비 블록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고 요케레스의 박스 안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실점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마침 본머스는 이런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의 약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아스날의 오른쪽 측면 공격 루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경기 초반부터 박스 주변이 자주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아스날은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를 오른쪽 지역으로 몰아넣은 이후 준비된 전환 패턴을 통해 트로사르가 위치한 반대편으로 크게 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왼쪽 측면 윙포워드에게 볼을 연결해 전형적인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어낸다. 본머스 입장에서는 한쪽 측면 수비의 수적 우위를 걸기 위해 라인을 이동시키는 순간 반대편에서는 1대1 혹은 수적 열세 상황이 만들어지는 딜레마를 안고 가야 한다. 아스날은 이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사카 쪽에서 한번 흔들어 놓고 반대편에서 결정타를 노리는 변칙 패턴으로 상대를 흔드는 데 능숙한 팀이다. 본머스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은 앙투안 세메뇨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상황이 되겠지만 아스날의 하프라인이 압박과 역습 방지 구조까지 감안하면 그 기회 자체가 넉넉하게 주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요케레스의 연계와 사카의 파괴력, 웨데고르의 패싱 밸런스가 동시에 살아나는 경기에서는 상대 입장에서는 어느 한 축만 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본머스의 수비 에너지는 빠르게 소모될 수 있다. 결국 경기 전체 흐름은 아스날이 점유율과 위치 점유율을 모두 가져가며 오른쪽 콤비네이션과 반대 전환 아이솔레이션을 번갈아 활용해 본머스의 수비 블록을 서서히 갈아 넣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본머스가 초반에는 몸을 던져 버틴다 해도 후반으로 갈수록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에서의 간격 유지가 느슨해지고
그 틈을 아스날이 놓치지 않을 시나리오에 더욱 힘이 실린다. 일본머스는 라인을 낮추고 버티는 힘은 있지만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간격 관리와 압박 타이밍이 완벽하지 못해 강팀의 정교한 패턴 플레이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반면 아스날은 사카 라이스 외대고루로 이어지는 오른쪽 콤비네이션과 트로사르가 받는 반대편 아이솔레이션 패턴까지 준비해두며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공격 루트를 갖춘 팀이다. 전술 완성도와 패턴의 다양성, 그리고 상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보머스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엘체 vs 비아레알. 이번 경기는 골 생산력에서 상위권에 올라있는 비아레알과 수비 조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엘체가 맞붙는 구조라 경기 전부터 기본적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엘체는 3-4-1-2로 라인을 세우고 라파, 미르의 제공권과 발레라의 속도를 앞세워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 전개 축인 로드리고 멘도자가 강한 압박에 묶이는 순간 빌드업이 금세 끊길 위험이 있다. 비아레알은 코메사냐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세컨볼을 정리하고 모레이로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템포를 잡은 뒤 제라르 모레노의 움직임에 맞춰 전개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다. 경기당 평균 1.93득점을 기록 중인 공격 라인은 수비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엘체에게는 분명 부담이 큰 상대다. 엘체의 스위백은 처음에는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윙백이 높게 올라갔다가 폭기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면서 위험한 장면이 나온다. 이 틈을 타 비아레알의 측면 자원과 제라르 모레노가 박스 안팎을 오가며 컷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반복적인 슈팅 장면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비아레알의 코너킥 패턴도 눈여겨볼 만하다. 니어포스트로 향하는 런닝 점프와 중간에서의 헤더 꺾기 패턴은 단순한 높이 싸움이 아니라 타이밍 싸움이라 엘체가 마킹을 잘 맞춰도 한 번씩은 뚫릴 여지가 있다. 코너킥가 자주 나온다면 그때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 연출될 수 있고 설령 첫 번째 헤더에서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세컨볼 상황에서 추가 슈팅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엘체 수비를 계속 압박하게 된다. 엘체는 라파 미르를 향한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통해 반격할 수 있지만 비아레알의 포백과 코메사냐가 박스 앞 공간을 잘 차단해준다면 이 찬스들도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전반에는 엘체가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라인을 높게 가져가 보려 하겠지만 비아레알의 빌드업과 압박 회피 능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라인 뒤 공간이 먼저 노출될 위험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아레알의 공격 패턴은 더 정교해지고 엘체 수비 블록은 점점 자기 박스 안으로만 말려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후반 60분 이후에는 체력과 집중력 문제까지 겹치며 엘체의 클리어링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때부터 비아레알의 세컨볼 수거와 2차, 3차 파상 공세가 더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엘체가 얼만큼 버티느냐의 승부가 아니라 비아레알이 언제부터 골을 쌓기 시작하느냐의 문제에 가까운 흐름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엘체 입장에서는 라파 미르의 한 방과 세트피스에서 동점 혹은 추격골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볼륨과 박스 안 완성도에서 비아레알의 우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이렐체는 라파 미르와 발레라를 통해 간헐적인 반격과 세트피스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전반적인 수비 조직과 간격 관리에서 여전히 취약한 구간이 많은 팀이다. 비아레알은 제라르 모레노를 축으로 한 공격 루트와 높은 득점력, 그리고 코너킥 패턴까지 갖추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엘체 수비를 더 깊게 밀어넣을 수 있는 화력을 지니고 있다. 올킬 스타일로 정리하면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자기 리듬을 찾는 순간부터 스코어 차이를 조금씩 벌려나가며 원정에서도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한판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엘체패 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버버 추천. 오디시 니스 RC vs 스트라스부르.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나 홈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수비 안정감과 득점 생산력의 격차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이다. 니스는 3백 구조에서 윙백이 과감히 올라가는 대신 전환 상황에서 측면 뒷공간과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시즌 누적 29실점이라는 수치는 라인 컨트롤과 세컨드 볼 정리, 박스 안 집중력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기복이 심해 전반과 후반의 퍼포먼스가 크게 갈리거나 경기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 반면에 스트라스부르는 경기당 평균 1.56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히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 공격 패턴 역시 단조롭지 않게 좌우와 중앙을 모두 활용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파에스가 중원과 2선 사이에서 템포를 조율해주고 파니첼리와 엘 무라베가 박스 안팎 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흔들어주기 때문에 90분 동안 최소 한두 번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흐름만 놓고 보면 니스가 홈에서 볼을 소유하는 구간은 있더라도 실제로 위협적인 장면은 스트라스부르 쪽에서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니스의 수비 불안과 경기력 기복을 고려하면 한 번 실점 이후 분위기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패턴이 다시 등장할 위험도 적지 않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현재 순위 7위에서 보여주듯 시즌 내내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어 내용과 결과 모두에서 니스를 압도할 수 있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결국 전술 구조, 최근 흐름, 득점력, 수비 안정감까지 종합하면 이번 매치는 니스가 홈에서 반전을 만들기보다는 스트라스부르가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일리스는 시즌 동안 보여준 불안한 수비 조직과 경기력 기복 때문에
홈 경기라고 해도 상대를 압도할 만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안정적인 득점력과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매치업에서도 니스의 허술한 뒷공간과 라인 간 간격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이름값보다 실제 내용과 흐름에 집중해 접근해야 하고 스트라스부르 승리와 니스패 결과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니스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아탈란타 BC vs AS 로마.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의 헐거운 중원 간격과 AS 로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세트피스 완성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아탈란타는 스카마카를 향한 직선적인 전진 패스와 크로스로 1차 기점을 만들고 데 케텔라에르와 파살리치가 그 주변에서 세컨볼과 세컨 패스를 담당하는 구조를 선호한다.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너무 넓게 벌어지다 보니 볼을 잃는 순간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에 공백이 크게 생기며 역습에 취약한 형태를 스스로 만들어버린다. 이 틈을 AS 로마의 에이스 마니코네가 절묘하게 파고들어 전진 패스를 연결한다면 아탈란타의 불안한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네가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는 순간 엘샤라위는 안쪽으로 컷이나며 슈팅 각도를 노리고 퍼거스는 두 번째 박스로 침투해 세컨 찬스를 마무리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중원 압박이 한 번만 늦어져도 라인 사이와 측면 사이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는 장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세트피스에서도 AS 로마는 코너킥 상황마다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로 뛰어들어 중간 지점에서 헤더로 공을 잘라먹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세밀한 코너킥 루트는 첫 번째 타점에서 방향을 바꾸며 골문 앞으로 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코너킥가 나올 때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여러 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탈란타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이 늦고 세컨볼 대처가 깔끔하지 못해 한번 걷어낸 공을 다시 허용하는 약점이 있어 AS 로마의 세트피스 패턴에 특히 취약한 구조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아탈란타의 3백은 전진 수비를 시도하지만 중원 보가 약해 등 뒤 공간을 내주기 쉬운 반면 AS 로마는 코네와 퍼거슨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12선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탈란타의 수비 간격과 체력은 더 벌어지고 떨어지는 반면 AS 로마는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 집중력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여지가 크다. 특히 아탈란타가 라인을 올려 승부를 보려는 타이밍에는 코네가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진 패스를 찔러넣고 엘샤라위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나올 수 있어 카운터 한방 리스크까지 안고 가야 한다. 경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아탈란타의 중원 간격 문제와 세트피스 수비 불안, 그리고 AS 로마의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코너킥 패턴 완성도가 맞물리면서 흐름은 점차 AS 로마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 간격과 하프스페이스 점유,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더 조직적인 팀이 웃게 되는 승부이고 그 조건에 더 부합하는 쪽은 AS 로마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라탈란타는 스카마카를 축으로 한 공격 전개와 이선 침투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팀이지만 중원 간격과 세트피스 수비 불안이라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경기에 들어가야 한다. 반면 AS 로마는 마니코네를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엘샤라위와 퍼거슨의 박스 침투 그리고 코너킥 패턴이라는 명확한 득점 루트를 두세 가지씩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수위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탈란타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RCD 에스파뇰 vs FC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전통적인 의미의 더비라는 감정선도 있지만 그보다 볼을 어느 팀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배하느냐가 곧바로 승부와 연결될 매치업이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볼이 위치한 주변 지역의 선수들을 촘촘하게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드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가져오는 전술적 흐름을 완성해가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철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볼이 있는 쪽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뒤 압박을 피해 나가며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빚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볼을 오래 소유하고 있는 팀이 결국 더 많은 슈팅 찬스를 만들고 상대를 더 많이 뛰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르셀로나의 점유율 축구는 단순한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결과와 직결되는 무기다. 에스파뇰은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를 축으로 역습과 세트피스를 노리겠지만 바르셀로나가 중원과 하프스페이스를 틀어지는 순간 전방으로 나가는 통로 자체가 막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며 버텨주고 페란토레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페드리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으며 상대의 블록을 조금씩 벌려놓는 그림이 예상된다. 에스파뇰 수비 입장에서는 이 움직임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강도와 집중력까지 떨어지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볼을 잃은 직후 곧바로 주변 지역에 인원을 투입해 압박을 거는 전환 속도가 빨라 에스파뇰이 공을 잡아도 23초 안에 다시 빼앗기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에스파뇰 선수들은 압박을 버티기 위해 더 많이 뛰어야 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서 박스 안커버와 세컨볼 대처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리그 상위권 경쟁과 함께 점유율 축구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 현대 축구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증명하려 들 것이다. 교체 카드에서도 바르셀로나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선발 자원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을 후반 교체 자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추가골을 노리는 그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에스파뇰이 홈 분위기와 더비 특유의 집중력으로 초반을 버틴다 해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유율 차이와 슈팅 숫자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질 수 있는 구도다. 결국 이 경기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어느 구역에서 공을 지배하느냐의 싸움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을 팀은 구조적으로 바르셀로나에 더 가깝다. 종합적으로 전술 완성도, 개별 기량, 전환 속도, 교체 자원까지 모두 합쳐보면 바르셀로나 승리 쪽으로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1위 경기는 이름값과 감정선이 강한 매치업이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점유율과 전술 완성도에서 이미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구도다. 바르셀로나는 볼을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어가는 구조와 레반도프스키, 페란, 토레스, 페드리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의 질을 바탕으로 경기를 길게 지배할 수 있는 팀이다. 반대로 에스파뇰은 수비와 역습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경기라 시간이 갈수록 체력 집중력 간격 관리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차이가 결국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에스파뇰 패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오버 추천, 릴 OSC 스타드 vs 렌 FC. 이번 경기는 포백을 사용하는 릴과 3백 윙백 시스템을 활용하는 스타드 렌의 구조적 상성, 그리고 측면과 반대편 전환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릴은 에단 음바페와 하랄손을 중심으로 짧은 패스와 점유 위주의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가려 할 것이고 지루를 향한 크로스와 세컨 찬스를 엮어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포백의 풀백이 전진하면서 생기는 측면 하프스페이스 뒷공간은 3백을 쓰는 팀에게는 반대 전환 한 번으로 곧바로 파고들 수 있는 타깃이 된다. 스타드 렌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기 위해 요르단 국가대표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를 왼쪽 윙백으로 두고 폭발적인 돌파를 전개한다. 무사 알타마리가 왼쪽 측면 공간에서 피지컬과 드리블을 앞세워 포백 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면 릴의 측면 수비 조직과 더블 볼란치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며 수비 시선이 한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반대편에 위치한 스트라이커 르폴에게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슈팅 공간이 열리게 되고 론지에가 그 타이밍에 맞춰 정확한 전환 패스를 공급해주면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릴 입장에서는 하랄손과 에단 음바페가 수비 전환 시 어느 정도 폭을 커버해줘야 하지만 공격 시에는 두 선수 모두 전진 성향이 강해 순간적인 역습 전환 상황에서는 숫자상 열세를 감수해야 하는 구간이 생긴다. 특히 포백이 중앙을 좁히기 위해 안쪽으로 모이는 순간 무사 알타마리의 돌파와 그에 이은 반대 전환 패턴은 릴이 구조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타드 렌은 3백이 중앙을 단단히 채워주고 중원 숫자 우위를 통해 릴의 빌드업을 중간에서 끊어내며 끊어낸 볼을 곧바로 좌측 윙백 쪽으로 배달해 전진 드리블을 유도할 것이다. 릴이 이에 맞서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좁게 가져간다면 경기 템포는 다소 느려질 수 있지만 세트피스와 롱볼 상황에서 스타드 렌의 세컨볼 경쟁력이 더 잘 드러나는 흐름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반대로 릴이 홈 경기라는 이유로 라인을 과감히 끌어올리고 지루를 향한 크로스 빈도를 늘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무사 알타마리와 르폴에게 넓은 전환 공간을 선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점유율 자체는 비슷해 보이더라도 더 날카로운 찬스를 만드는 쪽은 반대 전환 패턴을 손에 쥔 스타드 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릴 수비진이 측면 중앙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 스텝이 무거워지고 한번 놓친 마킹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포백이 측면 돌파와 반대 전환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3백이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점유하느냐의 싸움인데 현재 흐름과 상승만 놓고 보면 스타드 렌 쪽 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1은 지루를 축으로 한 전방 마무리 능력과 에단 음바페, 하랄손의 패싱 능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포백 뒷공간 관리와 수비 전환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스타드 렌은 무사 알타마리를 활용한 측면 돌파와 반대편 르폴에게 이어지는 전환 공격, 그리고 론지에가 중심이 되는 중원 조율까지 상성상리를 흔들 수 있는 전술 카드를 충분히 갖춘 팀이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측면 중앙을 아우르는 공격 패턴, 그리고 구조적인 상성을 모두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스타드 렌이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릴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FC vs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이번 경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애들레이드라는 도시 자체가 호주의 주요 도시군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 등 주요 도시권에서 애들레이드까지는 약 1165km 수준의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고 이는 단순한 버스 이동이 아니라 비행을 포함해도 결코 가벼운 여정이 아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25km라는 점을 떠올려보면 센트럴 코스트 선수들이 애들레이드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 체력적 부담을 동반하는지 감이 바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센트럴 코스트 입장에서는 경기 전날부터 이동과 회복,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이는 워밍업 단계에서부터 몸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센트럴 코스트는 이미 리그에서 최악의 수비 조직을 보여주며 최하위까지 추락해 있는 상황이라 장거리 원정 피로가 더해지면 수비 집중력이 더 무너질 위험이 크다. 수비 조직력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볼 대처가 늦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애들레이드는 홈에서 4-4-1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패턴을 가져가고 있어 체력적으로 힘든 상대에게는 더 까다로운 매치업이 된다. 요바노비치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과 마무리를 통해 수비수 사이 공간을 파고들고 투클리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수비 블록을 흔든다. 알라기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한 번에 전방으로 찔러주는 전진 패스를 공급해 애들레이드가 상대 박스 근처에서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한다. 센트럴 코스트 입장에서는 두 줄 수비로 최대한 라인을 낮춰 버티면서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선택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지만 문제는 수비 라인 자체가 단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방 압박이 끊어지고 중원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메카몬트 혼자 넓은 구역을 커버해야 하는 그림이 나오고 그 사이로 애들레이드의 이선 자원들이 침투하면서 박스 안 혼전 상황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부터 애들레이드가 볼 점유와 템포를 주도하고 센트럴 코스트는 뒷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라인을 내리면서 버티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트럴 코스트의 공격 자원들이 한두 번 빠른 역습으로 반격에 나설 여지는 남아있지만 장거리 원정 피로와 수비 조직의 붕괴 흐름을 감안하면 그것이 경기를 통째로 뒤집을 수준의 변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시간은 애들레이드 편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고 선제골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스코어가 1골 차에서 끝날지 후반에 한두 골 더 벌어질지가 결정되는 승부가 될 것이다. 종합하면 이번 매치는 홈 이전과 전환 속도 그리고 상대의 수비 불안과 원정 피로까지 모두 겹치면서 애들레이드 쪽으로 기대값이 명확하게 쏠리는 한판이다. 이레들레이드는 홈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는 전환 속도와 마무리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센트럴 코스트는 리그 최하위권으로 내려앉을 정도로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와중에 애들레이드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원정 변수까지 떠안고 경기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크다. 이 모든 요소를 냉정하게 합산해보면 이번 경기는 애들레이드가 홈의 분위기와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통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애들레이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SS 라치오 vs SSC 나폴리 이 경기는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후방 빌드업 구조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라치오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이 부족해 공이 뒤에서만 돌고 전형적인 유자 빌드업이 길어지면서 전방 패스 타이밍이 계속 늦어진다. 그래서 상대 진영에 들어가도 이미 나폴리 수비 라인이 다 정렬된 뒤라 카스텔리아노스와 차카니의 장점을 살리기 쉽지 않다. 반면에 나폴리는 다비드 네레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패스를 이어받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도 유연하게 방향을 바꾸며 유기적인 원투 패턴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그 사이에 호일론이 라인을 잡아두고 맥토미니가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이 겹쳐진다. 그래서 라치오 입장에서는 막힌 빌드업 느린 전개공을 잃은 뒤 역습 허용이라는 최악의 흐름에 빠질 위험이 크고 나폴리는 네레스를 축으로 공격 템포를 한 번만 올려도 박스 앞까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라치오는 주축 멤버 몇 명에게 볼 운반과 전개를 의존하는 경향이 커 체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에는 라인 간격과 압박 강도가 동시에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반대로 나폴리는 교체 카드에서 신선한 이선 자원과 윙백을 투입해 압박과 전환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리드 상황에서는 더블 볼란치 조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경기 템포를 조절할 여지가 있다. 결국 템포 구조 스쿼드 탭스까지 모두 감안하면 90분 전체 흐름은 라치오가 버티는 쪽이 아니라 나폴리가 공격 리듬을 쥐고 끌고 가는 쪽으로 그려지는 승부다. 1위 경기는 라치오가 홈이라는 이점을 안고 나서도 빌드업 구조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 템포를 끌어올리기 어려운 매치업이다. 나폴리는 네레스를 축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고 호일룬과 맥토미니의 움직임을 더해 공격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흐름이 원정팀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라치오패 주력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리즈 유나이티드 vs FC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경기는 간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두 줄 수비와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데 능한 맨유 이선 자원이 맞붙는 전술적 상성이 핵심 포인트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칼버트 르인과 오카포르 투톱을 앞세워 전방에서 힘과 속도를 동시에 걸어보겠지만 뒤쪽에서 3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벌어지는 공간을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한번 크게 벌어지면 그 사이 지점에서 상대 공격수들이 공을 편하게 받으며 슈팅과 키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는 곧 실점 위험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즈 유나이티드는 미드필더 라인이 수비 라인 앞을 촘촘하게 보호해줘야 하는데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이 부분이 경기 중반 이후 무너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편이다. 반면에 맨유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마운트라는 에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쿠냐 역시 라인 사이로 내려와 공을 이어주거나 측면으로 빠져 수비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세스코는 수비 뒷공간을 향한 침투와 포스트 플레이 모두 가능한 자원이어서 마운트와 쿠냐가 라인 사이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다. 때문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에 나서더라도 한번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 3백과 미드필더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맨유에게 역습과 패턴 공격의 출발점이 되어버릴 위험이 크다.
에론슨의 활동량과 압박은 분명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플러스 요인이지만 그가 전방 압박에 나선 뒤 뒤쪽 미드필더 라인이 올라오지 못하면 중원 뒤쪽에 다시 한번 넓은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그러면 그 빈 공간으로 마운트가 슬며시 침투에 들어가 패스를 받아 두세 번의 터치 만에 팍스 앞에서 슈팅을 시도하거나 측면으로 빠져있는 쿠냐에게 찔러 넣는 장면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결국 리즈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을 걸지 말 것이 아니라 압박 이후 라인 전체가 함께 움직여 간격을 줄이는 조직력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하루 이틀 훈련으로 완성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리즈 유나이티드가 비슷한 문제점을 다시 노출하며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상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맨유는 이런 구조적인 약점을 놓치지 않을 선수 구성을 갖추고 있고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는 마운트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라인 사이 침투를 통해 서서히 경기를 자기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리즈 유나이티드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미 벌어져 있던 간격은 더 넓어질 수 있고 그 순간 맨유의 추가 득점 가능성은 더 크게 열린다. 전술적 상성과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유형의 불안 요소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까지 겹치면 전체적인 기대값은 맨유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매치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투톱의 장점을 살려 전방에서 압박과 마무리를 동시에 노릴 수 있지만 3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벌어지는 간격 문제가 발목을 잡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맨유는 마운트와 쿠냐, 세스코로 이어지는 축을 통해 라인 사이와 뒷공간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구성을 갖추고 있어 상대의 구조적 약점을 공격적으로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전술적 상성과 라인 간격 문제의 심각도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자신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맨유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승점을 챙겨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리즈 유나이티드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세비야 FC vs 레반테. 이번 경기는 세비야의 하이프레싱과 레반테의 불안한 수비 조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세비야는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하이프레싱 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이 구간에서 경기의 리듬을 거의 결정지으려 한다. 알폰 곤잘레스의 빠른 압박 타이밍과 바르가스의 커버링이 맞물리는 순간 레반테의 1차 빌드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끊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레반테는 골키퍼와 센터백이 안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롱볼에 의존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반면 세비야는 공을 따내는 즉시 이상 로메로의 움직임을 활용해 뒷공간을 노리거나 알렉시스 산체스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으면서 전방으로 침투하는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레반테는 총 29실점을 허용한 수비 조직답게 한번 라인이 깨지기 시작하면 박스 안에서 세컨볼 정리조차 매끄럽지 못해 두 번째, 세 번째 슈팅 찬스를 연달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세비야 입장에서는 전반 20분 안에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레반테의 뒷라인과 중원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그래서 전반에는 자연스럽게 세비야가 점유와 위협 지수에서 모두 앞서 나가며 레반테는 롱볼 기반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두 번에 기대야 하는 흐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반테 수비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은 떨어지고 500라인 간격은 더 벌어지면서 세비야의 이선 침투와 컷백 루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레반테가 한두 번 역습 찬스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경기 전체적인 패턴과 수비 조직의 완성도를 감안하면 흐름을 통째로 뒤집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하이프레싱으로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 빌드업을 자르는 세비야와 29실점, 최하위까지 추락한 레반테의 수비 조직 사이의 싸움으로 정리되고 템포와 압박의 무게중심은 세비야 쪽으로 기운다. 1세비야는 이삭 로메로의 움직임과 알렉시스 산체스의 연계, 알폰 곤잘레스의 압박을 축으로 홈에서 초반 템포를 끌어올리며 경기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레반테는 500을 쓰고도 29실점이라는 숫자가 말해 주듯 라인 간 간격과 세컨볼 정리에서 불안이 뚜렷하고 하이프레싱을 견디며 차분히 빌드업을 이어갈 만큼의 조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세비야가 홈의 분위기와 전방 압박을 앞세워 흐름을 장악하고 레반테의 불안한 수비 조직을 끝까지 흔들며 승리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로 정리하겠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세비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ACF 피오렌티나 vs 크레모네. 이 경기는 수치상으로도 분위기상으로도 피오렌티나가 완전히 내려앉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하위권 싸움이다. 피오렌티나는 이미 28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고 실점이 거듭될수록 탈압박 구간에서의 선택이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팩패스를 통해 한 번 더 정리하려는 선택이 반복되지만 그 과정에서 전진 의지가 떨어지고 공격 템포가 죽으면서 상대 압박을 오히려 더 강하게 초대하고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수비에서 탈출해야 할 상황에서조차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자기 진영 안에서 볼만 돌리다가 실수 한 번의 위기를 맞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제르빈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볼을 과감하게 돌리면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로 전진 패스를 지속적으로 찔러 넣는다. 제르빈이 전개축을 잡아주면 보나촐리는 등지는 움직임으로 볼을 받아내고 오케르케는 뒷공간을 향해 빠르게 침투하면서 수비 라인을 뒤흔든다. 이 구조 덕분에 크레모네세는 단순히 역습 한두 번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점유와 전진을 모두 가져가면서 상대 박스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이미 실점이 많이 쌓인 만큼 라인을 내리며 안전하게 가고 싶겠지만 그렇게 내려앉는 순간 제르빈의 전진 패스가 더 날카롭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오케레케의 스피드와 보나촐리의 마무리 능력까지 합쳐지면 박스 안에서의 1대1 수비 상황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추가 실점 리스크가 계속 따라붙는다. 또한 피오렌티나의 멘탈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 중 초반에 실점이 나올 경우 경기 운영이 완전히 무너질 위험도 무시하기 어렵다. 크레모네세는 강팀을 상대할 때처럼 무리해서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숫자를 맞추면서 피오렌티나의 소극적인 탈압박을 유도해 역습 시나리오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오렌티나의 백패스 패턴이 반복되는 순간 전방 압박 트리거를 잡고 볼을 빼앗아 곧바로 전진 패스로 연결하는 크레모네세의 특유의 과감함이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의 핵심은 누가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를 선택하느냐와 누가 라인을 먼저 뒤흔드느냐의 문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팀은 위축된 피오렌티나가 아니라 제르빈을 중심으로 전진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크레모네세 쪽이다. 1피오렌티나는 이미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자신감과 조직력을 동시에 잃어버린 상태라 탈압박에서도 팩패스로 물러서는 모습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제르빈의 전진 패스와 보나촐리 오케르케의 움직임을 통해 라인을 적극적으로 뒤흔들며 하위권 싸움에서 필요한 한 방의 과감함을 갖춘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소극적인 팩패스로 버티려는 피오렌티나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전진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크레모네세가 승점 3점을 가져가며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높은 승부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피오렌티나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올림피크 마르세유 vs FC 낭트. 이 경기는 두터운 이선 자원과 전술 유연성을 갖춘 마르세유가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균열이 난 낭트 수비 블록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구도다.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개축을 잡는 순간 양 측면을 동시에 벌리고 그린우드가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파고들며 낭트 포백 사이 공간을 찢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티모시 웨아가 터치라인을 타고 치고 올라가거나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반복하면 낭트 수비는 한쪽으로 쏠려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 혹은 중앙에서 그린우드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낭트 입장에서는 레프낭이 포백 바로 앞에서 방패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기당 1.75실점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던 라인 간격 유지와 세컨볼 정리에서 구멍이 계속 나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그래서 마르세유가 전반부터 점유율을 쥐고 이선과 측면을 번갈아 흔들어주기만 해도 낭트 수비는 커버 타이밍과 1대1 대응에서 점점 늦어지는 장면을 피하기 어렵다. 오바메양 부재는 이름값만 놓고 보면 큰 손실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그린우드와 티모시 웨아가 득점과 연계를 나눠 가져가며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전력이 재편되고 있다. 낭트는 모스타파 모하메드를 향한 크로스와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리겠지만 후방에서부터 마르세유의 압박을 뚫고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해 박스까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다. 또한 최근 부진과 강등권 순위에 묶여있는 탓에 선제 실점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수비 라인이 더 내려앉고 발이 무거워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호이비에르를 중심으로 상대 진영에서 점유를 유지하면서 그린우드와 티모시 웨아를 통해 박스 안과 바깥을 번갈아 공략하는 여유로운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낭트의 포백은 측면과 중앙 구분 없이 흔들리고 있어 그린우드를 중심으로 구성된 마르세유의 공격 퍼포먼스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마르세유가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팀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슈팅 시도와 박스 진입 숫자는 마르세유 쪽으로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다. 낭트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면 모스타파 모하메드의 한 방에 기대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전개 과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단발적인 슈팅 몇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마르세유는 전술 완성도와 스쿼드 뎁스, 홈에서의 자신감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한번 흐름을 잡으면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수비 지표와 최근 흐름, 멘탈과 전술 밸런스를 모두 합쳐보면 이 경기는 마르세유가 홈에서 승점을 가져갈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매치업이다. 일마르세유는 오바메양이 빠진 상황에서도 그린우드와 티모시 웨아, 호이비에르를 축으로 공격과 템포를 재정비하며 전술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낭트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사이 간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실점과 부진이 반복되고 있고 강등권 순위가 말해주듯 멘탈까지 흔들린 상태에서 이 원정에 나선다. 홈에서의 자신감과 두터운 스쿼드를 바탕으로 마르세유가 90분 내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마르세유 승리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편이 더 설득력 있는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마르세유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